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3일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루 중간에 휴식이 꼭 월요일 같은 그런 기분인데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은 좀 약하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어제도 약하게 끝났고 오늘도 약하게 끝나면서 약세장 조정 장세가 확실히 오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이지만 그 안에 개별적인 차별화 종목 장세와 그리고 종목 장세가 아주 빠른 순환매를 함께 도는 거죠.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장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투자자 데이를 열면서 전쟁의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전쟁에서의 핵심은 여기서 가격이죠. 3만 달러짜리, 2만 5천 달러짜리 중저가 시장을 모델을 낼 것이냐. 이걸로 시장을 도미네이션, 지배를 하면서 나머지 적들을 다 죽일 것이냐. 뭐 이런 전쟁의 서막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는 다른 전기차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이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테슬라의 양극재, 음극재 모든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Q가 느는데 P가 늘 것이냐? Q만 늘고 P는 늘지 않을 것이냐? 둘 다 늘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머리 아프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네, 오늘은 전쟁의 서막 테슬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 이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쏠릴 것인지 참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안개 속의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06%에서 플러스로 끝났는데 나스닥은 0.62, S&P 500은 0.48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계속 나스닥과 S&P 500이 소폭씩이나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하지만 끝은 살짝 그래도 돌려놓고 끝나는 그러한 모습인데 대폭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만큼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생긴 거죠. 맷집이 생긴 상태에서 거의 다 때렸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대 더 때리는 것들이 이것을 다운으로 그렇게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틀비틀 하다가 잘 견디면서 새로운 또 라운드로 이어갈 것인지 이 맷집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오고 그 안에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돌고 도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중국발 PMI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제조업 지수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홍콩이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장이 끝이 났는데 이게 리오픈주가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돌던 챗GPT나 AI나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새로운 플러스가 하나 더 생기면서 함께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 다양한 가정과 가능성이 섞여 나오는 굉장히 머리 아픈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 투자의 날쓰리 내용이 중요하고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에너지로 소화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소화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에 관련된 다양한 서프라이 체인 기업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굉장히 물음표가 깊은 그런 하루입니다. 더 빠른 순환매, 중국의 리오프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것인지. 따라서 오늘은 좁혀서 투자를 하되 천천히 투자를 하자. 종목을 더 늘리지 마라. 그렇죠? 네, 더 늘리지 말고 리오픈 종목 정도 한두 종목 늘리고 일단 종목을 더 펼치지 말고 기다려서 지켜봐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죠. 종목을 펼치지 마라. 오늘 시장은 뭐 뉴스는 악재일색이었죠. 네, 미 국채 10년짜리가 드디어 4%를 돌파하면서 딱 4%로 장이 끝났네요. 1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주식이 연계되는 게 아니라 금리와 연계가 높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애틀란타 연은 총리가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가 5.25%까지 가야 되겠다. 내년까지 또 유지를 지속으로 해야 된다. 이 높은 상황을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네요. 독일 2월 CPI가 전년비 8.7%를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전년비 21.8%도 식품 가격이 또 상승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투자의 날 주가는 약세로 지금 정중동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달이 47.4 YY로 이번 달에 47.7 전달보다는 살짝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50 이하라는 거죠. 네, 고금리 지속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신규 주문이 지난달 42.6에서 이번 달 47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좀 경기는 강하다. 역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다. 42.6에 47까지. 또 제조업 가격 지수가 있는데 제조업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가격 지수인데 이게 44.3에서 아마 51.3인가요?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거죠.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서브 지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까보면 그렇게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방금 이야기했죠. 중국 2월 제조업 PMI에서도 56.6을 기록하고 2개월 연속 확장세이다.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는 거죠. 유튜브가 챗 GPT 열풍에 가세를 했는데 영상 편집에 AI 기능을 탑재하겠다. 오 마이 갓,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영상 편집에 AI 기능을 잘라 좀 붙여도 좋습니다. 영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영국이 합병 승인을 했다. 미국과 EU와 일본의 심사는 대기 중인데 굉장히 좋은 이야기네요.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기에다가 중국의 리오픈이 연결되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소폭 하락했네. 104.44. 지금 우리나라가 1,30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눈에 띄게 들어오는데 매일 3, 4천억씩 지금 나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지수를 좀 갉아먹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갈지 오늘처럼 이제 달러 지수가 약세로 돌아서고 타국 동화가 강세로 돌아설 날도 과연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미 국채금리 이야기를 했죠. 2년짜리는 4.8868, 9bp나 올랐죠. 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저스트 4%의 끝이 났습니다. 8.6bp나 올랐다. 이 국채 10년짜리가 오르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확실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오른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거냐?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자금 수요가 많으면서 오르는 거냐? 제 생각은 반반씩 섞여 있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드렸죠. 일단 금리 상승은 성장주에 일단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75달러까지 하락했던 WTI는 지속적으로 사금자금 다시 올라오며 77.65달러. WTI가 안정을 찾지 않고는 CPI가 안정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죠. 이게 60달러까지 확 좀 내려와 줘야 CPI가 확실히 잡힐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밴드권 안에서 움직이는 안정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다. 또 이렇게 이론은 됩니다. 네, 애플 1.43% 하락, 테슬라도 1.43% 하락을 했네요. 네. 네, 테슬라가 이제 마스터 플랜 3 관전포인데 반값 테슬라 공개 여부. 모델 3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모델 3 업데이트. 사이버 트럭 양산 일정이 나오느냐?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멕시코 기가 팩토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로보택시는 나오는 거냐? 월스트리트는 테슬라 주가 향방에 대해서 낙관론과 회의론이 공전 중에 있다. 올가는 마스터 플랜 3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이런 또 조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률이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상황인데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테슬라는 또 파는 쪽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양극재, 음극재,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 테슬라와 연관이 그러면 LG엔솔, LNF가 이제 지난주 올 화가 좋았는데 오늘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23% 하락하면 끝이 났네요. 네,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도 주춤하고 있는데 챗 GPT 열풍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TSMC가 1.87% 상승 88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87% 하락, 메타 플랫폼스 0.14% 하락, 노블러스 0.11% 하락, 네, 비트코인은 23,411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금융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폭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늘 막판 소폰이나 돌려놓고 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약세인데 아주 강약세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테슬라 투자의 날 쓰린 내용과 이것들이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이 섞여서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다음에 이제 어제 중국 PMI 상승 우리에게 오늘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된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투자의 핵심은 기존 시장의 리딩 종목 섹터군 챗GPT, AI, 로봇 뭐 이런 종목군과 중국 리오픈 간의 동행이냐 아니면 서로 엇갈리면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보여진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함께 가는데 기존 종목에서 더욱 좁혀져서 나올 확률이 많아 보인다. 이제 운이죠. 내 것 쪽으로 좁혀질 것이냐, 아니면 내 것만 빼고 좁혀질 것이냐, 운에 달려있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짝 뭐 올라오면 좀 줄이는 거, 조금 줄여서 중국 리오픈주로 좀 갈아타보는 전략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중국 리오픈주는 뭘 사냐? 항공, 여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터 같은 애들, 항공, 여행, 엔터 같은 애들, 이런 종목들을 한두 종목을 사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3가 시작이 됐는데 외신들이 여러 의견을 막 보내주고 있는데 잘 정리해서 우리 카페 친구들은 제가 아침에 카페에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카페에 계속 이제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자 공지를 하는데, 예, 공부에 관심 있는 자, 열공에 관심 있는 자는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뭐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정해주고 또 종목도 관심 종목도 넣어주고 또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다양한 자기의 의견을 쏟아넣는 집단 지성이 숨쉬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공부를 원하는 자요. 뭔가 깨끗하고 좋은 종목을 보시길 원하는 자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십시오. 공부합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